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금쯤에는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는 꿈을 품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의 고향을 방문한 후 자신의 아들만을 최우선으로 대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이 결정은 저와 남자친구가 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심해왔던 것이었기에 남자친구는 제가 파혼을 결정했을 때 자신의 엄마를 떠나 혼자 살 것이라고 강하게 나섰지만 온순한 남자친구가 혼자 살게 되는 것은 쉽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엄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보이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당사자들끼리 인생이라 해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이 안 보고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저는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웃긴 일이 있답니다. 제가 생각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나중에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시원하게 한 방을 먹이고 확실히 정리했죠.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엄마마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돌아가셔서 화가 되어버렸어요. 아빠는 어디에 계시는지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찾지 못했고요. 이 때문에 외삼촌도 사정이 좋지 못해 저는 사춘기 나이에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약 3년간 부모 없는 아이들과 지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남의 불행으로 위로받는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없거나 있는데도 찾아오지 않는 걸 보며 어쩌면 이만큼 클 때까지 엄마와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이 행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기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와 둘만 있을 때도 아빠가 없어서 알까봐 남몰래 마음을 졸리게 했었는데 아무도 없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었어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겉으로 밝게 보일지라도 마음속에는 다 상처를 안은 채 있어서 그게 참 안 좋았다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심리학과에 좋은 성적으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보육시설을 후원해 주시는 어떤 분께서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셔서 도움도 받았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와 공부에 매달리며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는데 저는 학과 특성상 대학원에 진학해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학비를 벌어야 해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한 상담센터의 카운터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대학에 다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신적으로 훨씬 편했고 폭풍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청소년과 아동을 상담하는 업무를 하면서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민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한 대기업의 상담센터에 취직해서 자신 있는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때의 감정을 이야기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의 뿌듯함과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마치 날아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수영부터 테니스, 방송 댄스, 요가까지 여러 가지 운동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헬스 같은 운동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고 학교 다닐 때 다른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서 부러웠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갈증도 느껴졌습니다. 자회사로 실무에 투입되면서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한 지 3년이 된 시점이었죠. 남자친구는 회사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는데 어딘지 주눅이 들어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강압적인 상사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저 같은 남자친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경 쓰는 편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가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엔 다른 상담사에게 맡겼는데 그런 후로는 그 사람이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거였어요. 상담사님 아니, 박 선생님, 만나 주세요.
싫으시다면 아닌 것 아니죠. 믿음의 느낌이 있으니까요. 박유현 선생님이 해주신 상담은 이에 훌륭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면 만나주세요. 남자친구의 진심이 느껴져서 다른 핑계를 내기엔 저도 할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에게도 모르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그때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일상에 치여서 뭔가 해내야 하는 것에만 신경을 쏟고 살다가 그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꿈 같기만 했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한마디에 시작한 연애가 3년간 이어졌고, 우리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자신이 없기도 했어요. 상혁 오빠, 근데 나 현실적인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나와 같은 조건의 여자를 좋아할 시대가 되었을까요? 없지. 누가 친정 부모도 없고 고아로 자란 사람을 집안 식구 맞이하고 싶겠어. 오빠가 무리하지 않아도 돼. 나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남친과 1년을 사귀고 있는 무렵 나는 내 가정사를 털어놓았고 남친은 그럼에도 대학원까지 나와서 당당히 대기업에 입사한 점을 굉장히 높게 봤어. 오히려 더 멋있고 좋다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물론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걱정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좋다는 사람을 무조건 반대하실 분이지. 아니야. 내가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부딪힐 거야. 부딪혀 봐야지. 서로. 정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 그러면서 나의 장점을 봐주실 수도 있을 거야. 미연이야. 너도 정도면 금방 장점이 눈에 보일 테니 걱정하지 마. 남친이나 아버지는 대학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정말 어머니가 과합니다. 회사에서 그런 점들은 동료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상담을 했어. 남친도 엄마가 자기한테 다른 부모보다 성이라는 건 알았지만 쉽게 고치기 어려워서 힘들었어. 그래도 나와 사귀면서 좀 외향적이 되었고 밝아진 부분도 있어서 저도 다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외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하니 많이 부담스러워. 그러더군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돈을 더 많이 쓰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저는 청력이 나빴지만 남자친구는 앞으로 자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금이든 보험이든 해도 1,000만 원 정도 되려나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뜻하지 않게 재산이 생겼는데요. 바로 어릴 적 헤어진 아빠가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건물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아빠의 딸인 여자가 제게 찾아왔었는데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복자매인 여자분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아버지에게서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찾아보지 않으셨지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미연 씨의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고 우리의 재산에는 그 건물이 있었어요. 큰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은 원래부터 자산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받아주셔야만 해요. 이렇게 해야 우리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에 뜻밖의 눈물이 쏟아졌고 그 건물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이복자매들과는 가끔 연락을 하거나 인사를 건네다가 헤어졌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엄마에게 편히 지내고 있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친은 제가 아빠께 작은 건물 하나를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탐내거나 어떻게 할 생각조차 못하는 순한 사람이었어요. 남친의 어머니만 어떻게 잘 넘어가면 결혼이 그저 꿈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제 마음도 무척 기쁘게 느껴졌어요. 제가 가진 것만 잘 풀어도 남친과 잘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남친에게는 결혼한 누나가 한 분 있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척인 고모가 자주 집에 들르신다고 했어요. 제가 남친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는 누나는 없었지만 고모와 남친 어머니가 함께 있더라고요.
일찍 부모를 잃어버려서 배우지 못했는지 주변에 먼저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선물도 준비해야겠어요. 정말 이것저것 정성스럽게 준비했네요. 제가 많이 긴장하는 걸 남자친구는 다 달래주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보자고 하셨으니 받아주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른들이 집안 사정을 많이 따진다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실 거예요. 문제 삼는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걸 알아요.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 그래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봐주실 거예요. 특히 고모는 내 편이니까 무조건 좋게 보실 거예요. 남자친구의 말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노력하며 남자친구 집에 들어섰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딱 봐도 제가 불편한 것을 얼굴에 드러내고 계셨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대학 때도 가끔요. 경험한 반응이지만 세상이 발전하고 변해도 사회적인 관습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죠. 그 정도의 반응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먼저 입을 열고 반갑다 한 것은 남자친구의 반응이었어요. 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 박미연이랑 만나면서 이름이 여성스럽고 순한 줄 알았는데 인상도 그래. 우리 성혁이는 왜 좋다는 건지 알겠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님, 나는 본대로 말한 것뿐이야. 편하게 앉아요. 고모, 너무 그러지 말아요. 어디까지나 일단 만나는 거다 봐주세요. 거니까 앞으로 가지 말라고 어머니 남친이 살갑게 대해주시는 고모한테 핀잔을 했어요.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었지만 미수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앞으로 바라보며 싫어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물론 남친이 열심히 설명을 해준 덕분에 음식도 대접받았고 남친의 고모는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밥을 먹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죠. 남친은 저를 칭찬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미연이는 정말 대단해요. 대학 때는 계속 장학금을 받았고 대학원 때도 학비를 벌리려고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논문을 쓰고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당사 상담센터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잘 못한 것보다 100배 더 나았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가 뭐든지 열심히 하고 살면 되라며 칭찬해 주었고 고모도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잘 살아간 것을 부모님도 마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마누라를 데려와서 우리에게 섬세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정말 성패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있는 따뜻함과 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모도 한 달이 지나도 그를 지지해주는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해요. 계속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나 상황을 이해하고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고모도 불편해했습니다. 올케는 사람을 부른 후 내게만 이렇게 말을 하고 올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올케가 뭘 말했어야 하는데 한마디라도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남자친구에게 이러했어요. 성혁아, 내가 오늘 중매차에서는 친구들한테 알아봤는데 너 정도면 아주 괜찮은 여자들 줄 선다더라. 내 학벌이 부족하다고 해서 회사가 나쁠 것이라 하니 그리고 너는 상담나 불행이라고 이런 게 아닌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랬지. 너보다 벌어놓은 돈도 많은 여자라고 그러면 뭐 하냐. 사람은 기본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 게 가정에서 보고 자란교. 고양이라는 여자는 교양이 없이 돈만 벌 줄 알면 남자들을 집안 어른이라고 다 무시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안다.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봤다는 걸 알아요. 왜 철원이 좋다면서 결혼하려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 쟤보다 조건도 좋으면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많이 쌓였는데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맺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 열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계속 남자친구만 보며 말했어요.
그 사람과 사귀는 다른 친척이 없다는 건 알아봤다고. 남자친구는 대답하지 못했고 제가 말하려고 하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런 말은 안 했다는 것은 천에 구해서 구하니까 소리야. 엄마는 중학생 때까지 살아있다는 말도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든 형편이 좀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지. 결혼식장에 여자 쪽 친척 자리가 썰렁해 보일 것 같아. 그리고 나도 그래. 내 친구들이나 아버지의 친척들이 성욕이 너무 부족하다고 저런 여자를 선택했느냐며 얼마나 숙성되기가 너는 나한테 둘도 없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데 이렇게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느냐?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너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는 게 나는 너무 충격이야. 그리고 부인이 돈을 더 잘 벌어보라. 너에게 돈을 쓰는 거에 대해 잔소리를 할 게야? 그렇다면 분명히 내게 오는 돈으로 어떻게 대답할지 분명하다 보고반의 말이 맞을 테니까 나는 금이 아닌 우리 아들보다 귀한 여자로 어딘가에서 굴러먹다가 온 저런 여자랑은 결코 결혼시키지 않겠어. 오늘도 내 체면을 세우고 싶어서 만나겠다 했는데 딱 봐도 애가 외로워 보이고 부티가 안 나는 게 안 되겠어. 나는 그런 애한테 내 아들이 빼앗기고 싶지 않아. 부잣집에 좋은 집을 가진 여자와 짝지워져도 아까워서 밤낮으로 생각나는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줄 수 있니? 난 못해. 라더니 오은 신용까지 해버렸어. 성혁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길래 너를 이렇게 실망시켰길래? 그래. 100번 양보해도 내 말대로 괜찮은 여자라고 치자. 인물이라도 반반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티가 나는데 약간의 촉각이다. 콜라를 가지고 있을 때도 얼굴 색이 변한다. 인생은 정말 아주 복잡한 것이다. 나는 그런 여자와 내 아들이 함께 사는 걸 보기 싫다. 엄마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너 이런 모습이 성욕이라고? 남자친구는 엄마를 달래거나 나의 신경을 쓸 것인가? 우와. 저항했지만 고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끄덕였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결혼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명성기 심리상담사인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로부터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해서 따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남자친구의 엄마는 결혼 후에도 매 사건마다 관여할 것 같았다. 간섭하고 남자친구를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이 될 줄 알았죠.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해왔어요.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고 결혼 생활에서 갈등하는 여성들도 많이 봤거든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결혼에 대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여전히 나는 쳐다도 안 보고 남자친구만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너를 꼬시려고 장시간 노력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성욕이 애가 이럴 수가 없어. 고모는 역시 고모다 남이지. 나처럼 내 아들을 생각해 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 아이를 혼수가 있는 녀석으로 덮어주고 싶지 않나 봐. 생각나네. 그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떠드는 게 우리 성격이 아니다. 그렇게 현혹되어 깎아내릴 생각이 없어. 처음 보는 여자면서도 편안한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나는 그 말에 반가운 기분은 안 들었어. 그렇게 말하자 나의 남자친구 고모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어요. 나도 바로 떠나고 싶었지만 이건 나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걸 스스로에게 인식시키고 참았어. 성혁아, 나는 우리 아들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보다 더 돈을 모았다고 너를 괴롭히거나 눈치 보라고 하지 않으려 해.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돈이 많은 게 싫어. 우리 아들이 평범하게 자랄 수 있는 아래에서 제대로 된 부모가 되기를 바래. 자신을 이해하며 감수해야 해. 엄마의 마음을. 알겠어, 엄마. 미연이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회사에 많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한데 인사 국가가 올랐다고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셨군요. 아니에요.
너처럼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그런 큰 압박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봐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기 힘들어서 한마디만 하고 가야겠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도 만나주세요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머니, 부모가 없다는 사실만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계속 그것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 조건이 나쁘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쳐다도 보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아깝지 않아? 지금 그 사람 나한테 따지고 들지 않냐? 이게 바로 가정교육이야.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곧바로 일어나서 남자친구 집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뒤를 따라와서 말다툼도 했고요. 어머니는 아무리 어른이라도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데요. 많은 곤란한 표정을 짓는 남자친구 앞에서 엄마에게 겁먹은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말자고 선언했어요. 오빠. 없던 걸로 헷까놓고 말해. 저는 남자친구 하나 보고 결혼을 원했던 거였고 부모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연봉도 높았고 가진 돈도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결혼을 하겠어요? 무엇보다 문제는 남자가 자기 엄마 치마폭에 폭 쌓여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너를 처음 보니까 너를 몰라서 그러는 거라 이런 이유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안 하는 게 맞아요. 오빠는 어머니에게 이겨내야 할 생각도 없어 보여요. 부모한테 반항하거나 못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인이 되었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겸손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빠는 아니야. 어머니께서 약간만 무엇이라도 하시면 쩔쩔매며 어머니가 기분을 상할까 봐 눈치를 채며 나까지 봐주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는 상담사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주어야 맞지 않겠어? 나는 밖에서나 집에서나 상담사가 아니야. 집에서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하고 편안하게 지낼 때가 필요하고 위로받고 싶은 때도 있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밖에서 힘을 내어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거야. 오빠는 집에서까지 나한테 일을 하라고 설레 오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와 결혼하려 했던 거야?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 너라면 언제든 곤란한 일도 잘 이겨내고 힘들 때도 잘 들어주며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줄 것 같았고 엄마가 뭐라고 해도 괜찮다고 알았지. 그거지만 상담사로 고용하려고 한 거지. 고용은 무슨 고용이 그런 건 아니야. 아무튼 오늘은 미안하다. 나도 할 말이 없네. 그냥 결혼 안 하기로 하면 미안할 것도 없을 거야. 미연아, 결혼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빠야, 오빠는 홀로서기를 해야 돼. 결국 엄마를 떠나면 나한테 기대려고 하면서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오빠도 잘 생각해봐. 그리고 나는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분을 억지로 설득해 가면서 살고 싶지 않아. 아까도 말했듯이 나도 집에서는 편하게 살고 동등하게 대접받고 위로도 받고 쉬고 싶어. 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일로 남자친구가 전화도 하고 속된 말로 심하게 비난하여 저를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는 내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서 위로받을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이해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엄마조차 제게 부담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연이가 필요해요.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에게 전담 상담자로만 인식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관계를 끊고 정신 차리라고 말했어요. 더군다나 저는 오래전에 본사로 다시 돌아와서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와 만나지 않게 됐어요.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조차 주지 않는 상태예요. 카톡도 받지 않고 차단하자 남친은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한 달쯤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어요. 그것이 남친의 어머니였고 우리 성형이랑 아가씨가 결혼하기로 했으면 저희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을 텐데 들으셨을 거예요. 나 때문이면 그럴 필요 없다는 말을 전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래도 성혁이 연락처를 알려주려는 데에 간신히 알아냈는데 어른이 말하는 것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그나저나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요? 하려나 궁금했고 확실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도 만나기로 정했어요. 어쩌면 남자친구가 하도 징징거려서 연락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니네 결혼 안 한다고 성현이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상하이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네. 앞으로 건물이 있다고 뭐 돌아가신 아빠가 너한테 남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가요? 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너는 그런 말을 왜 안 했냐고요. 나 말이야, 너희 결혼 허락할 테니까 그 건물을 우리 성혁이 이름으로 해다오. 결혼하면 내 돈이 성혁의 돈 아니니까. 너희 아파트 그 20몇 평 하는 그런 건 별 도움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동네도 그렇고 작건 크건 앞으로는 꽤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정말 큰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성혁이 이름으로 하고 결혼 준비에 들어가라 해야겠어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죠.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냅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님 이름으로 하고 싶으시면 계약금부터 내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건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돈이 오가야 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건데 계약서를 왜 써? 계약금은 또 뭐고, 너 말을 잘 못 알아듣나? 아줌마가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 못해서 안 돼요? 달라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무리 했지만 아드님을 붙잡아 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결혼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아빠가 남긴 건물을 제게 넘겨야 된다는 상황이 있어요. 내 부모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어서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가족이 되긴 싫어요. 아드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이상 만나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아줌마가 건물을 내 아들의 명의로 사야지 아니면 가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은 아줌마의 능력으로는 구매할 수 없을 거예요. 건물의 크기는 아줌마가 상상하는 것보다 작을 거라고요. 아줌마는 아들이 일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걷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팔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예, 내가 나한테 섭섭했을 거 안다. 근데 엄마라는 사람들은 그래, 내 자식이 더 편한데 보내고 싶지. 고생길 열리는 거 보고 싶겠니 보아하니? 내가 능력도 있고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 딸이 찾아와 너한테 건물도 넘기고 했다는 거 보니 내가 그래도 보이 있구나 싶었다. 우리 성혁이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니? 저는 남친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친 연락을 안 받으니 남친이 저한테 SNS 문자를 남겼는데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랑 잘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위로받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안 만나기로 했고 그 문자도 씁쓸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좋은 연애를 놓쳐서 제가 아쉬워졌고 더구나 저가 건물도 있는데 완전 군침이 돌거든요. 왜 그러시죠? 제가 뭐라도 부족해 보이나요? 박복한 사람이 아빠 건물을 받으면 복이 많아진다는데 그것도 정말 이상한 논리네요. 그 아줌마 성격도 이상하고 노는 생각도 없어서 이제 멈추고 싶어요. 그러자 갑자기 또 본색을 드러내더니 정말 신기하고 어이없어서 웃겨요. 그래서 부모 없이 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른이 그러면 따르면 될 것이지. 내가 어디 가도 우리 성영이처럼 대응할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없겠죠. 그렇게 의존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치마폭에 사로잡혀 쩔쩔매는 큰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평생 끼고 살든 알아서 하세요. 자기 돈을 모아놓은 것도 1,000만 원 될까 말까 하면서 엄마한테 휘둘리는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무능한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내 유산인 건물을 당당히 내놓으라고 하는 아줌마 같은 사람을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 더 제게 막말해 보세요.
저 아줌마가 저한테 아들을 갖고 혼인빈자 사기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하세요? 그렇게 일어나서 돌아서자 친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며 아까워 죽겠다고 난리를 부릴 텐데요. 치는데 속이 후련하다고 남친은 뒤늦게 자기 엄마가 저한테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걸 알고 정식으로 사과했고 다시는 연락하거나 문자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와 남친은 그렇게 완전히 정리를 하고 끝을 냈어요. 그런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 결혼과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혼자라는 것 때문에 외로워서 무조건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저의 마음을 점검해보기도 했고 제 나이가 좀 있어서 서두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차분히 사람을 만나고 신중하고 있어요. 남친과는 그렇게 끝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을 거쳐 엄마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저 또한 더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가족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은 이복자매와 함께 가끔 전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서로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보다는 덜 외롭게 느껴집니다. 흔히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파혼을 하게 되어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제 자신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이나 계속 만나던 분들과의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 이 결혼은 아니라는 신호가 보이는데도 결혼을 강행하는 것은 제 인생에게 미안한 일이에요. 저처럼 파혼을 겪으신 분들도 그저 지나가는 일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인생의 큰 오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나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는 거기까지가 인연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았지만 차츰 마음도 편안해지고 미래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똥 차가고 나면 벤츠 온다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분명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여러분, 제 사연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